대한 주식쟁이입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이런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5월 22일 날 이런 기사가 나왔죠. 증시 회복에 이 공매도 금지 조기 해제론, 이런 해제론이 나온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전염병으로 인해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니까 금융당국에서 3월 16일부터 그리고 9월 달까지 이 6개월간 이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를 해놨습니다. 지수가 급격하게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이렇게 급격히 상승하니까는 또 이런 공매도 해제론이 또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 기사의 베스트 댓글이 이 하방론자들, 공매도자들한테 얼마나 돈 받고 이런 기사를 냈느냐, 그런 댓글이 베스트 댓글이 됐는데, 금융당국에서 이런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서 해제와 관련된 언급이 나온다면 분명히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중소형 종목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매하는 중소형 종목들의 기관이나 외국인의 이런 큰 자금을 가진 이런 매매 주체 세력들이 공매도가 또 정상적으로 된다면 이런 상승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하락으로 이어질진 않은지 그런 것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는 1.76%, 코스닥은 1.28%, 그냥 파죽 지세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장중에 이 미 야간 선물, S&P 선물은 1.91% 현재, 그리고 나스닥 선물도 1.86%,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휴장이었고 오늘 정규 뉴욕 시장에 이 나스닥 선물과 S&P 지금 야간 선물이 반영이 된다면 미국 시장도 좋은 모습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차트상으로 봤을 때 마음 한구석에 저 같은 경우는 불안한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이렇게 코스닥 같은 경우 5일선을 타고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죠. 월봉으로 보더라도 모든 이평선을 다 뛰어넘은 모습, 그리고 일봉상에서도 최근에 이런 가장 제 설정해둔 600일 이평선도 돌파하는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 이 하락 갭이었죠. 이 하락 갭도 오늘 메우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하락 갭을 오늘 이 양봉상 코스피가 1.76% 이렇게 상승하면서 하락 갭을 강하게 메우는 모습도 나와줬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을 본다면은 우리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시장 상황에 맞는 이런 명확한 매수 매도 기준점, 그렇죠? 아마 저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도 그렇고 분명히 자기만의 일봉상이든 매수 매도 기준점이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로 21선 눌림목 매매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런 돌파 매매, 이런 매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 같은 경우는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 5일선과 이격도가 컸을 때 주로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선생님도 저처럼 이렇게 각각의 매수와 매도 기준점, 주로 많이 활용하는 매수와 매도 기준점이 있을 텐데, 시장 상황에 맞는 그러한 매매 기준점들이 과연 지금에 잘 맞을 수 있을까?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이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다 보니까는 좋은 종목들이 이미 오를 대로 올라서 이런 21선 눌림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 21선까지 떨어지기를 목 빠져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장 상황에 맞게 그렇다면은 어떤 매매 방법을 또 우리가 잡아볼 수 있을 것인가? 아무래도 이평선상 가장 단기간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이 5일선 매매 방법으로 매수 기준점을 또 잡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시장이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한 마음이 계속 있지만은 시장이 있는 그 자체로 본다면 코스닥 같은 경우도 계속 5일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21선 눌림목 할 수 있는 종목이 분명히 있긴 있지만 많지 않다면은, 그렇죠? 시장 상황에 맞는 단기간 이 5일선 눌림 매매 방법도 하나의 좋은 매매 방법으로 활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예전 영상에 5일선 매매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원칙은 5일선을 타고 이격도가 벌어졌을 경우, 그렇죠?
자칫 이런 종목 들어갔다가는 손실 볼 확률이 매우 높죠. 9%대까지 올랐다가 종가는 3.58%. 이 윗꼬리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다 손실이겠죠. 그렇죠. 5일선과 이격도가 벌어진 지점이기 때문에 절대로 단타로 접근해 볼 수는 있지만은 스윙 투자는 위험할 수도 있다. 물론 분할 매수로 조금씩 매수한다면은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오히려 이런 종목은 관심 종목에 담아놓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5일선과 키스할 때까지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일선 매매 방법이 자칫 위험한 매매 방법은 분명히 맞습니다. 왜냐? 급등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만 5일선이라는 이런 기준선 매매를 분명히 할 수 있다면은 5일선을 지지를 하고 하락하지 않는다. 그리고 5일선을 지지를 하고 상승 출발이 나왔을 때 그럴 때 5일선이라는 분명한 기준점을 잡고 매수를 접근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험하다는 것은 기준점 없이 분봉상, 일봉상 아무 기준점 없이 그냥 시뻘겋하고 중간에 아무 때나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매우 위험한 것이지 분명히 본인이 매수 기준점을 세워놓고 거기에 지지가 나오고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그 다음 지지 이후에 상승한다. 그것도 하나의 매우 중요한 기준점 매매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점을 이탈했을 때는 당연히 매도를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장 상황에 맞게 21선을 기다릴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없다면은 분명히 이런 5일선 눌림목 매매 방법도 하나의 매매 타이밍으로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슈피겐 코리아 하루 이틀 전만 어제만 돌아가더라도 그렇죠. 5일선보다 이격도가 상당히 벌어져 있죠.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을 5일선 눌림목 매매 왜 시장이 강하게 오늘도 강했으니까 그래서 접근했을 때 오늘 장중 5일선까지 이렇게 눌림이 나오고 재차 반등하고 거기에 기관이 94,000주를 순매수했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많은 수량이죠. 94,000주면 거의 한 60억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렇죠. 한 종목에 코스피 200 대형 종목도 아닌데 그런 종목에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왔다. 5일선 눌림으로 분명히 해볼 수 있는 그런 매매 방법일 것입니다. 아니다. 나는 5일선이 너무 위험하다. 그랬을 경우에는 철저히 5일선보다 아래에 있는 이런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세트랙 아이라는 종목 지금 시장이 강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는 순환매적인 흐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루 이틀 전에 강했던 종목들 코미코 그렇죠. 어제 상당히 강했죠. 강했다가 이격도가 벌어지니까 오늘 시장이 강해도 5일선까지 이런 눌림이 나오고 있죠. 이런 종목도 5일선에 키스를 하고 내일 당장 5일선 테스트를 할 것 같은데 5일선을 깨지 않는다면 5일선 매매 방법을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강했던 종목은 이렇게 눌림을 주고 시장이 좋아도 눌림이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어제처럼 지수가 강했을 때 눌림이 나왔던 종목들은 또 오늘 같은 날 상승이 나오고 그렇죠. 이런 종목들처럼 세트랙 아이처럼 어제 시장이 강했지만 못 오른 종목들 오늘 또 순환맥 차원에서 오늘 또 이렇게 9%대 상승 그렇죠. ITM 반도체 어제 장이 좋았지만 눌림이 나왔죠. 5일선에서 눌림. 그렇지만 어제 못 오른 만큼 또 오늘 5%대 상승. SAMT 어제 쉬어갔던 종목들 그 다음 종목들이 또 강한 모습을 또 계속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전자 어제 하락했는데 오늘 또 4% 상승. 이런 식으로 시장이 강하다 보니까 이격이 크게 벌어진 종목들은 또 쉬어가고 또 그때 쉬었던 종목들은 재차 또 상승하고 이런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선 눌림목 할 수 있는 종목들도 나타나고 있지만은 5일선 매매 방법이 좀 불안하고 급등 종목이라서 어려운 종목 분들은 분명히 이런 종목들을 계속 찾아서 매매 관점으로 접근하면 시장이 상승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르는 종목들도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손이 빠른 사람들은 5일선 눌림목 매매 방법 분명히 활용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급등주가 어렵다면은 또 5일선이 아닌 그보다 낮은 이평선들, 뭐 21선, 또 11선 이런 종목들을 계속 찾아서 논다면은 시장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이렇게 순환매 쪽으로 강한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시장 상황에 맞게 내 매수 기준점을 어떻게 변경을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매수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 매도 관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격도가 벌어지면은 일단 많이 매도를 합니다. 뭐 이런 대주전자, 그렇죠? 금요일 날 이렇게 며칠 돌아가면은 상당히 잘 매도한 타이밍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5일선과 이격도도 벌어졌고, 하지만 시장이 강한 모습을 보이죠. 그렇다 보니까 어렵게 매수하고 수익난 종목 한 가지만 바꾸면 5일선이 이탈할 때까지 보유를 한다는 전략만 바꿨어도 좋은 수익률을 더 올릴 수가 있었겠죠. 그렇죠? 결과론적인 얘기지만은 음봉이 안 나오고 계속적인 양봉이 나왔다면 보유를 하고, 그 기준은 5일선을 이탈했을 때 매도를 한다. 이 매도 기준점을 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변경해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제가 보유한 종목 중 삼천당 제약, 자칫했을 때 자칫 1%대 수익률에서 매도할 뻔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매도 기준점 하나를 바꿨죠. 이 종목은 지난주 금요일 날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매수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어제 코스닥도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 종목은 오히려 1.54% 하락을 하였습니다. 심리적으로 상당히 그거 하죠. 지수는 오르는데 관심 종목은 막 그냥 10%대 상승이 나오는데 오히려 하락한다. 그런데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강했기 때문에 이 종목도 5일선을 이탈했을 시 매도해야겠다. 이 기준점을 하나를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어제 지지를 해주고 아랫꼬리를 달아줬죠. 그리고 그 매도 기준점을 바꿈으로써 지수가 계속 강한 모습이 나오니까 오늘 8%대 상승. 자칫 1, 2% 수익으로 마무리 질 뻔한 종목을 매도 기준점을 시장 상황에 맞게 하나만 5일선을 이탈했을 시 매도해야겠다. 그것을 바꿨더니 수익률이 천지 차이가 됐습니다. 또 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유니테스트, 오늘 고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제 12% 상승해서 제가 8%대 상승으로 이 종목을 보유하고 넘어왔는데 오늘 장중에 4.46%까지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도 기준점을 5일선을 이탈했을 시 매도를 해야겠다. 기준점을 바꿨습니다. 이격도가 컸을 때 매도가 아닌 5일선을 매도 기준점으로 잡자. 그렇죠. 그랬더니 지수가 강하니까 장 후반으로 올라올수록 하락폭을 메우고 4.46%를 다 끌어올리고 오히려 0.64%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 상황에 맞게 시장이 강한 모습을 보이니까 매도 기준점을 단순히 이격도가 컸을 때 그냥 수익 실현하는 걸로 기존에는 매도 기준점이었는데 시장 상황에 맞게 매도 기준점을 변경을 한 것이었죠. 언제로? 5일선을 이탈했을 시로. 그렇다 보니까 보유할 수 있는 매도 기준점을 확실하게 새로 잡아 놓으니까는 이렇게 수익을 크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매도 기준점을 새로 또 변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시장이 강한 모습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다면은 내 매수 기준점 21선에 눌림을 주는 좋은 종목을 찾을 수 없다면은 분명히 5일선 또한 하나의 매매 기준점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매도 기준점도 단순히 이격도가 커서 5일선과 이격도가 크니까 빨리 매도해 버리자, 너무 위험하다, 이런 전략을 가져갔었는데 시장이 강한 모습을 보이니까 지금의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계속적으로 강한 모습이다. 이럴 때는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번 보유를 계속적으로 해보자. 이 전략을 한 번씩 시장 상황에 맞게 가져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 내 매매 기준이 분명히 있지만은 거기에 맞춰서 시장 상황에 맞춰서 어느 정도 매매 기준점도 한 번쯤 변경을 해서
거기에 맞는 분명한 것은 기준점 매매를, 오일선이면 오일선이라는 확실한 기준점 매매, 그리고 매도 시점도 오일선이라는 이탈을 했을 시 확실한 매도 기준점, 이런 것들을 우리 선생님들도 스스로 한 번쯤은 시장 상황에 맞는 매매 기준점들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